자, 그러면 구해줘 다음 주 구조대 세 분 오늘도 어김없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소개해드리죠. 왼쪽부터 박철수 매니저님, 가운데는 송유 매니저님, 오른쪽에는 황성수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이번 주 시장 리뷰를 조금만 해볼까요? 어쨌든 뭐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살렸다. 뭐 삼성전자가 그래도 나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미국 시장에서도 반도체 지수도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았다. 결국은 금요일까지 빨간불 켜면서 마무리했다. 이렇게 총평이 됐는데 송유 매니저는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확실히 제가 저번 주에도 똑같이 말씀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추세적 반등보다는 약간 이렇게 순환적 반등 예상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과대낙폭 위주로 좀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요. 근데 약간 지금 이제 반등폭이 나오더라도 확실히 근데 과대낙폭주들이 반등폭이 좀 컸던 것 같고 약간 좀 당분간 증시가 이렇게 큰 이렇게 매크로적 변수가 없으면요 좀 이렇게 박스권 안에서 좀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단기적으로는 과대낙폭주 위주의 트레이딩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 앞부분 뭐라고 하셨죠? 네? 질문. 추세적, 뭐 반등? 아까 뭐라고 그랬죠? 처음에? 추세적,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반등이 계속 이제 막 한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추세를 전환할 정도의 반등이 아니라 그 정도는 아니다. 약간 순환적으로 돌아가면서 나오는 반등. 우상향 추세는 아니다라고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황성수 매니저님은 제가 그거를 송유 매니저님한테 아까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게 삼성전자를 기점으로 지금 시장이 아예 우상향으로 바뀐 거냐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그거는 아니라고 보십니까? 예, 저도 뭐 그거는 뭐 아니라 보여지고요. 일단 뭐 삼성전자가 뭐 어닝 서프라이즈나 그런 실적도 아니고 안 좋긴 안 좋은데 좀 덜 안 좋았다. 네,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반도체가 아직도 좀 견조하다. 네. 뭐 그런 쪽에서 그래도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시장이 아직 바닥권에 있고요. 근데 시장이 좀 추세가 확실하게 전환되려면은 뭐 인플레이션의 고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신호가 나오면서 뭐 긍정적인 그 호재성 뉴스도 좀 첨가가 돼야 되는데요. 예. 근데 아직은 뭐 그런 뉴스가 없고 일단 다음 주에 이제 CPI 발표가 나옵니다. 일단 뭐 CPI 발표를 기점으로 뭐 시장이 또 단기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7월 시장으로 보면은 7월 FMC에서 일단 뭐 자이언트 스텝이 진행되는데 7월 뭐 자이언트 스텝 이후에는 그래도 이제 금리가 뭐 추가적으로 크게 오르진 않을 거다. 이제 뭐 금리에 대한 이슈는 좀 이제 완화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래서 오를 만큼 오른 뭐 금리에 대한 이런 이슈보다는 이미 시장은 충분히 좀 반영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시장은 어느 정도 좀 반등을 좀 모색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이 뭐 잠시 후에 9시 넘어서 대박일지에서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다음 주에도 일정이 바이든이 이제 사우디를 가고 또 CPI도 나오고 금통위도 있고 우리나라 정말 다음 주에도 쉽지 않은 시장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다음 주 주중에는 사실 말씀해 주신 뭐 CPI라든지 이런 물가지수 발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변동성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조금 더 짧은 관점에서 보면 다음 주 초에 이번 주에 있었던 반등 랠리가 좀 이어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오늘 사실 밤에 이제 고용 관련된 지표가 발표가 고용 됩니다. 지표 나오죠. 네, 그래서 지금 뭐 가이던스 같은 경우는 지금 컨센서스로는 한 25만 명 이렇게 뭐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뭐 30만 명 이상 이렇게 고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긴축에 대한 부담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경기가 좀 괜찮나? 이렇게 해서 긴축 우려 감이 또 부각이 될 수가 있고 컨센서스보다 오히려 낮게 뭐 15만 명 이하로 나오게 되면 오히려 지금 이제 긴축은 좀 덜 할 것 같다. 근데 오히려 그러면 그럼 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네, 그게 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거는 이따가 대박일지에서 박철수 매니저의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뷰를 첨가해서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주죠. 거기는 안 나오는데요. 거긴 안 나와요? 사실 여기서 죄송합니다. 짧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초반은 아까 말씀드렸던 고용 지표에서 이제 25만 명 정도가 지금 전망치거든요. 거기서 너무 늘어나거나 너무 줄어들거나 이거보다는 그 수준에서 좀 부합하는 정도에서 끝나줘야 오히려 변동성이 없고 오늘의 이번 주에 있었던 반등 추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니까요. 오늘 밤에 지표가 조금 너무 가이드에서 좀 벗어나지 않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를 전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골디락스라 그러죠. 너무 찬물도 아니고 너무 뜨거운 물도 아닌 적당한. 둘 다 악재거든요. 미지근한.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용지표 나오는 거 있어서도 저희가 이제 전해드리려고 하고 대박일지에서는 또 다른 내용을 또 준비했다고 하니까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해줘 다음 주 지난주 금요일에 세 분이 말씀하셨던 섹터 반도체 기판 게임 건설 요렇게였는데 어떤 수익률을 냈을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세 분의 박철수 매니저님 반도체 기판 14%, 송유 매니저는 게임 11%, 황성수 매니저는 건설 2.6%. 요건 하신 말씀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일단은 박철수 매니저님 반도체 기판에서는 대덕전자 네. 요게 종가 기준으로도 12%, 그리고 최고가 기준으로도 14.5%. 네. 대단합니다. 일단은 지금 반도체 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려감이 있죠. 뭐 디램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쪽에서 지금 우려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기판주도 사실 반도체랑 엮여 있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눌림이 나왔었지만 기판주를 설명드렸던 이유는 일반 다른 반도체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 아니면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 대비했을 때 기판 수요는 굉장히 견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도 쇼티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 회사가 만드는 기판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히려 만드는 족족 다 팔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회사의 업황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눌림이 나왔을 때 좀 들어가기 좋은 종목이어서 말씀드렸고 하지만 기판주라고 해서 다 좋진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뭐 이 종목이라든지 뭐 신택 이 정도만 언급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반등이 잘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3만 원 정도 1차 목표가로 잡아드렸었는데 일단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한번 지켜보시고요. 이미 수익권에 들어온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좀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요새는 좀 짧게 좀 치고 나오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가 종가 조금 밑에 보시면 21선, 11선 그리고 121선이 같은 구간에 좀 이제 수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7,000원 구간이니까요. 그 정도 선에서 지지가 안 돼준다고 한다면 투매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27,000원 정도 선을 손절가로 좀 끌어올리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덕전자 정말 대단한 수익률 보여줬고 일주일 만에 15%. 박철수 매니저님과 함께 하셨던 분들은 수익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송유 매니저님의 게임 중에서도 크래프톤, 요거 종가 기준으로 봐도 8%, 굉장히 좋습니다. 어떻게 만족하세요? 저는 일단 뭐 만족을 당연히 하죠. 일단 목표가 도달했기 때문에 만족을 하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일단은 과대납폭 섹터 중에서도 실적 개선 혹은 이제 업황 개선 이런 기대감을 가진 쪽으로 우리가 조금 포커스를 잡아야 되는데 게임은 다른 거 없습니다. 얘는 이제 연초부터 이제 계속해서 지금 하락을 이어져 왔고 제가 저번 주에 예시를 좀 보여드렸는데 3분의 1 토막, 반 토막 난 종목도 굉장히 수두룩하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겠고 무엇보다도 제가 방금 전에 보니까요 환율이 또 1,300원 넘었더라고요. 넘었는데 우리나라 이제 대부분 게임 회사들은 매출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를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실적에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이제 원화로 환산했을 때 이제 이런 환차익 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환율이 높을 때 오히려 이제 게임주한테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것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특히 이번 주에 좀 반등이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는데 지금 일단은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보셔도 됩니다. 이제 아직 환율도 아직까지 이렇게 고점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없고 계속해서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셔도 되는데 만약에 지금 신규 진입 생각하신 분들은요. 약간 이렇게 크래프톤 같은 대형주 말고 중소형주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환율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사실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이 환차 이익으로 실적이 좋아지면 이게 본업이 좋은 것보다는 환율 효과 때문에 실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또 보시는 그런 분석가들도 계시잖아요. 요 크래프톤이나 다른 게임주들은 안 그렇습니까? 밸류를 어떻게 쳐줘요? 약간 저는 이 환차익에 대한 것만 놓고 봤을 때 해외 매출 비중을 좀 집중을 하고 싶은데요. 이 크래프톤은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매출의 95%가 해외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해외 매출 비중이 큰 기업들한테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크래프톤 어쨌든 이제 최고가 기준으로 11% 우리 시청자분들과 투자자분들을 구해줬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고요. 유일하게 살짝 상대적으로 어깨가 이렇게 말려 들어가신 황성수 매니저님 건설 요거는 하실 말씀 쭉 하셔도 제가 막지 않겠습니다. 뭐 건설은 특히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한 주 그 호재성 뉴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증시 변동성 양 때문에 조금 이제 주춤한 흐름 보였고요. 주 후반에 좀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 수요일 날 보니까 이제 세계 최대의 그 에너지 기업인 그 사우디 아람코가 중장기 성장 프로젝트 사업에 현대
건설에 대해서 독점적인 지위를 이제 확보시켰다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좀 기대감도 있었는데 일단 보니까 이제 지난 수요일 날 그 환율이 특히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훌쩍 뛰어넘었고요. 1,310원대 정도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매물이 많이 나왔고 특히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로 인해서 기관의 프로그램 매물이 많이 좀 출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시총 대형주 쪽에 있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좀 매물에 부담을 좀 느끼게 되었고요. 그래서 뭐 그런 영향이 있었고 그리고 지난 그 6월 하순 이후로 현대건설이 6거래일 연속 좀 상승한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번 주에 보니까 뭐 신재생이나 조선같이 지난 그 6월 하순 이후로 견조한 흐름을 보였던 섹터의 종목들이 이번 주에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나왔습니다. 뭐 그런 영향으로 뭐 주 중반까지 조금 밀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뭐 현대건설은 올 하반기에 이제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한 이런 기대감 여전히 유효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유가가 이제 고유가 상황이 되다 보니까 중동에 오일머니가 많이 이제 축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 사우디를 중심으로 이제 많은 그 해외 수주권들이 좀 대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대우건설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그 원자력 발전소 시공 경험이 있습니다. 하반기에 뭐 체코나 폴란드 같은 그 동유럽 쪽에 원전 프로젝트가 좀 대기하고 있고요. 이런 뭐 원전 프로젝트에서도 상당히 좀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 좀 기대감이 많은 그 재료가 있는 종목으로 충분히 한 번 더 반등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뭐 실적 같은 경우에도 뭐 올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해서 일단 뭐 좀 이익 측면에서의 좀 우려감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개편되면서 충분히 이제 분양가에 좀 반영이 되고 앞으로 뭐 이런 부분은 점차 희석될 만한 부분이 때문에 크게 우려해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좀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고 일단 단기로는 43,000원 부근에 일단 뭐 매물이 많이 좀 쌓여 있습니다. 이런 매물만 소화한다면은 충분히 1.5배까지 45,000원 이상까지도 갈 만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현대건설 이게 또 이제 명반구 효과를 좀 인식하시는지 황성수 매니저님이 오시자마자 별점을 좀 짜게 달라 그래야 잘 올라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황성수 매니저 거는 별점을 짜게 드리도록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세 분의 지난주 구해줘 섹터 리뷰를 해봤고요. 이번 주에도 역시나 다음 주에 어떤 섹터가 갈 것인지 세 분이 준비를 잘 해오주셨는데요. 세 분의 헬프 섹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다음 주에는 이게 갈 것 같다. 제약바이오 화장품 엔터. 개인적으로 두 섹터는 제가 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한 섹터는 그닥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근데 어떤 건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예, 한숨 쉬지 마죠. 뭐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예. 제 사심은 뭐 전혀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송율 매니저의 화장품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상승 모멘텀이 있는지,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와 주시죠. 자, 화장품. 송율 매니저의 PT를 듣고 제가 설득이 될 수 있을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화장품 섹터 일단은 뭐 얘도 마찬가지로요. 얘도 이제 과대납폭 섹터 중 하나입니다. 이제 뭐 사실상 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가 가장 컸던 섹터 중에 하나인데 대외 매크로 변수 그리고 중국의 봉쇄 이런 악영향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좀 이제 하락폭이 컸던 그런 섹터인데 일단 첫 번째 장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이제 실적은 좋지만 과도하게 하락한 이제 과대납폭 섹터 위주로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수출 실적입니다. 화장품 섹터의 수출 실적인데 지금 이제 2022년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2021년 기준이고요. 지금 여기서 뭐 자세한 수치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몇 가지 좀 확인해 보면요. 무역 수지가 지금 이제 9조 돌파했다는 게 중요한 건데 10년 연속 흑자입니다. 10년 연속 흑자고 그리고 수출액이 중요합니다. 수출액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에 10조 5천억 기록을 했는데 이제 수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약 한 21% 증가한 수치고요. 무역 수지가 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7조에서 9조로 증가했는데 약 한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28% 증가했다는 수치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겠고 이렇게 보면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뭐 어차피 화장품 잘 팔리는 거 뭐 오늘 내일 일이냐 이러실 수 있는데 이 수출액만 놓고 보면요. 지금 이제 전체적인 화장품 수출 규모가 92억 달러입니다. 92억 달러인데 이 92억 달러는 뭐냐면은 가전이 86억 달러입니다. 86억 달러고 이제 의약품 같은 경우도 한 82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 의약품 가전보다도 더 많이
더 많은 양의 지금 이제 수출액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게 바로 화장품 섹터입니다.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는 이 수출액 지금 이제 10조 돌파가 왜 의미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지금 저희가 순위로만 따지면 3위입니다. 지금 이제 프랑스, 미국에 이어서 지금 이제 3위 랭킹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제 뭐 코로나 시국을 떠나서 지금 계속해서 고성장하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한 번쯤은 주목해야 되는 그런 섹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수출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무역 수지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근데 뭐 몇 가지 종목을 살펴보면요. 수익률이 좋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제 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 둘째치고 이제 대외 변수라든가 중국의 봉쇄 이런 악영향이 좀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인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한 6개 종목이거든요. 예시를 가져왔는데 이 6개 종목이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제한된 시장 속에서 지금 이제 섹터별로 지금 이제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화장품은 사실상 아직까지 이렇게 하락폭에 비해서 반등이 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지금 일단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이제 이 중에서도 이제 약간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보다도 좋은 기업이 있고 안 좋은 기업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이제 과도하게 하락한 종목 중에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거나 혹은 호실적이 예상되는 종목들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 일단은 뭐 지금 제가 몇 가지 종목을 가져온 것 중에 대부분 이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간 팁 아닌 팁을 드리자면은 지금 시장이 약간 거래대금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는 약간 중소형주 위주로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장면 한번 보시면요. 업종 주요 뉴스입니다. 자, 일단은 기업이 크려면요. 일단은 규제를 좀 풀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식약처가 지금 이제 화장품 기업들 협회와 지금 이제 규제 혁신 논의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장품 수출 실적 역대 최고, 굉장히 지금 수치가 많이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점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고 지금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품만 놓고 봤을 때 중국 의존도가 사실 크긴 큽니다. 전체 이제 수출량 중에 한 51%가 중국에 해당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한류가 계속해서 뻗어나가면서 북미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약간 매출 다변하는 기업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 자 지금 보시면은 국내 화장품 수출업체 EU 진출 지원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지금 이제 계속해서 수출 판로를 열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감은 더해질 수 있는 그런 섹터입니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져온 기업 당연히 실적 좋은 건 맞고요. 실적뿐만이 아니라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영위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앞으로의 모멘텀이 많은 기업이니까요.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저는 궁금한 거 그냥 교육 차원에서 네네. 아까 그 화장품 수출액이 엄청 많이 늘었다 그랬잖아요. 예. 제가 알던 뭔가 그 선입견이랑 좀 다른 것 같아서 네네. 예전에 한번 주춤하고 나서 한국 화장품, 한국 마스크 엄청 잘 팔리고 나서는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게 선입견이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화장품이 많이 팔리는 거예요? 어디 지역에 어떤 네네. 제품 뭐 이런 것들이 좀 예. 주력 제품이 있나요? 원래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제 예. 전체 수출액의 51%를 중국이 담당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약간 탈중국 현상이 보이면서 지금 이제 약간 다양한 국가에서 매출액이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북미 일본. 근데 이게 또 공통점이 뭐냐면요. 엔터 할 때도 설명드렸지만은 지금 이제 엔터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북미, 특히 일본에 많은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고 이런 K-팝 열풍에 지금 이제 화장품도 계속해서 지금 성장해 나가는 섹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뭐 중국 의존도가 높았다고 하면 아까 그 뉴스 본 것처럼 네네. BTS 립이다 뭐 이래가지고 같이 알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예, 그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본 업종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오늘 나온 뉴스 보면은 정부가 이번에 그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주 대비 86% 증가니까 네, 코로나 제약상 국면을 공식 판단했고 그리고 이제 거리두기 변경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뜨는데요. 이 뉴스가 악재로는 작용하지 않을까요? 이미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던 건데 지금 이제 과도하게 하락한 섹터 중 하나거든요. 사실상 저는 거의 대부분의 악재가 반영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약간 케바케일 수 있습니다. 약간은 이제 오프라인 매출 비중이 큰 회사 같은 경우는 타격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해외 매출 다변화를 통한 그런 기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흔들리지 않고 저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약간 중국 의존도가 좀 적고 그리고 해외 매출 비중이 큰 회사 위주로 보시면은 좀 지금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하셔놓고 답은 안 듣네요. 들었습니다. 컴퓨터 보고 채팅 보고 계시고. 아니 그러면은 요 화장품주를 고를 때 아까 중소형주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요런 브랜딩해서 자기 브랜드 뭐 이런 거를 파는 회사가 더 유리해요? 아니면 원료되고 뭐 만들어주고 그게 더 유리해요? 예, 뭐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 이게 위탁 생산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맨 처음부터 이제 다 이렇게 하는 ODM 회사가 있는데 사실상 ODM 회사가 움직이기에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시가총이 커요. 얘는 이제 화장품 생산 기획 다 이제 포괄적으로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사실상 ODM보다는 약간 어떤 특정 국가에서 지금 이제 매출이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하는 중소형주 위주로 보시면은 지금 왜냐면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화장품에 이렇게 호황이 불면은 이렇게 좀 말씀하신 것처럼 ODM 회사 이렇게 큰 회사들 한번 우리가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서는 약간 중소형주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진짜 그 수출액 이번에 보고 저도 굉장히 놀랐었는데 왜냐면 프랑스가 좀 압도적이었고 그 다음이 미국이 한 10조 정도였거든요 수출이. 근데 우리나라도 10조더라고요. 별 차이가 없어요. 한 4천억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굉장히 놀랐었는데 그만큼 근데 주가는 많이 빠졌으니까 저평가 매력은 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좋게 보고 있긴 한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시각처에서 그 대형 이제 화장품 업체들이랑 간담회가 있었잖아요. 네. 다음 주에 좀 이게 움직일 만한 일정이 있는 건가요? 혹시? 사실 이 화장품이 단기적으로 갈 만한 모멘텀을 찝는다 하면은 없는 게 맞습니다. 네, 저도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사실상 근데 시장 흐름을 봤을 때 이제 반등이 약간 제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3일 하락하면은 하루 반등 나오고 이런 식인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제한적으로 반등 나올 때는 과대낙폭주 봐야 된다는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사실상 단기 모멘텀보다는 그냥 일단 단기 과대낙폭에다가 약간 실적 받쳐주면은 매수 관점으로 좀 어느 정도 보셔도 괜찮다 이런 판단입니다. 채팅창에서는 과대 낙폭인데 다른 것도 다 같이 과대 낙폭이어서 들어가기에 매력적인 게 상당히 많다. 그래서 별 1개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네. 예. 뭐 사실 저번 주도 그 제가 이렇게 크래프톤을 가져왔는데 사실 여론이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저는 근데 좀 약간 여론이 안 좋아야 좀 좋게 좀 결과 나온 스타일이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네네. 답변할 생각은 없고. 네, 공감합니다. 저도. 근데 뭐 다 빠졌기 때문에 이제 각자 개인적으로 좋게 보는 섹터는 다 다르니까 그쵸. 그거는 이제 네네. 개취 존중. 알겠습니다. 요거는 어떨까요? 요것도 궁금하긴 하네요. 화장품주가 아무래도 중국 의존도가 아직도 높은데 향후 중국과의 개선도 크게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별 3개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 그게 뭐 어떻게 팩트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화장품 섹터 전체적인 섹터로 봤을 때는 이 내용도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장품 안에서도 이제 중국 의존도가 적고 이제 해외 매출 다른 해외 매출 비중이 큰 회사 같은 경우는 한 번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 그럼 필터링을 좀 더 세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네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은은님께서 이제 저희가 힌트 들어야 되죠? 저희 별점 줘야 되죠. 별점 정은은님께서 저희 별점 전에 화장품주는 별로라고 생각하지만 송률 매니저님이니까 별 4개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의미 있는 댓글인 것 같습니다. 예, 가장 의미 있는 댓글이죠. 팬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의 별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야, 제가 잘 가라고 3개 드린 겁니다. 3개 반, 3개 반. 두 분은 해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저평가인 건 맞는데 딱히 다음 주 일정이 좀 없는 것 같아서 하나만을 좀 뺀 것도 있고 종목 선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대형주 쪽을 보고 있긴 한데 이따 종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을 봐야 되겠다. 네. 황성수 매니저님은요? 네, 뭐 저도 뭐 종목을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뭐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또 여러 가지 좀 뭔가 좀 의구심을 해소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한 3개 반 정도 드리겠습니다. 3개 반.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손이 갈 그런 상황은 아니다. 황성수 매니저님 그런 쪽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을 두 분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송유 매니저의 탑픽 힌트 한번 들어보죠. 예, 되게 식상한 멘트입니다. 실적 고성장 중이며 매출처 다변화를 이어가고 있는 기업. 예, 일단 뭐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힌트 줄 생각은 아예 없다고 봐야겠네요. 되게 디테일한 힌트예요. 자세히 보면은. 네. 알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알 수 있는 힌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송유 매니저의 화장품 PT 다음 주에 갈 만한 이유를 들어봤고요. 제약바이오로 한번 가볼까요? 제약바이오 황성수 매니저의 PT 한번 들어보죠. 제약바이오 상당히 꿈틀꿈틀 많이 움직이고 이번 주 기대감을 좀 많이 키웠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다음 주에 갈 만한 섹터로 지난 2주 전에 이어서 또 제약 바이오를 한 번 더 설정해 봤는데요. 뭐 다음 장 보면서 왜 우리가 제약 바이오를 주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뭐 제약 바이오는 일단 그동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영업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뭐 대면 영업이 이제 좀 정상화되고 있고, 그리고 또 수출이 회복되면서 실적 측면에서도 좀 개선되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뭐 이번 2분기 그 실적 시즌에 그래도 좀 호실적이 기대되는 종목들이 좀 다수 눈에 띕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은 코로나19 때문에 그 임상이 많이 좀 지연됐었는데요. 아무래도 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해야 되는 그 임상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좀 미루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지연된 임상이 본격화되면서 R&D 모멘텀이 좀 기대되고 있고요. 지난 그 2주 전에도 말씀했지만 특히 올 하반기에 R&D에 대한 좀 성과가 기대되는 종목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점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미국의 6월 CPI 발표 같은 여러 가지 좀 매크로 변수가 있고요. 일단 뭐 시장의 좀 단기 변동성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좀 예상이 있는데, 아무래도 뭐 제약 바이오는 경기 방어 섹터고 또 필수 소비재 섹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경기가 좋든 안 좋든 간에 아프면은 병원에 가게 되고요. 그리고 약국에 가서 약도 사 먹는데, 이런 좀 경기 방어주로서 뭐 여러 가지 뭐 시장에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매크로 변수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다는 점, 이 점이 그래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따가 제가 부연 설명해 드릴 건데요. 최근에 그 제약 바이오는 외국인 기관 메이저 수급이 꾸준하게 좀 유입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런 좀 메이저 수급도 어떻게 보면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면서 꾸준하게 계속 좀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제약 바이오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거의 한 2년 정도 큰 조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이제 바닥에서 슬금슬금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뭐 종목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뭐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수준까지 좀 주가 빠졌다가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래 그 제약 바이오는 성장 섹터는 종목이다 보니까 뭔가 좀 고평가에 대한 좀 논란도 있었는데요. 이런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상당히 좀 많이 이제 좀 매력적인 가격대까지 빠졌기 때문에 뭐 지금 관해서 뭐 제약 바이오를 공략한다는 게 크게 부담은 되지 않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적으로 보시면은 최근에 헬스케어 업종의 그 기관과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 대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5월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크게 좀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이 계속 사주니까 주가도 최근에 좀 바닥권에서 계속 좀 반등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최근 1개월간 코스피 대비 초과 수익률이 좀 섹터별로 나 있는데요. 그래서 뭐 헬스케어,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유틸리티나 에너지,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그동안 좀 상대 좀 강한 섹터였던 이들 섹터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상당히 좀 뭐 선전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유틸리티 에너지 뭐 필수 소비재 다음으로 제약 바이오가 그래도 코스피 대비로는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을 좀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 1개월간의 뭐 시장 상황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매크로 변수, 특히 뭐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나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우려감들이 많았던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시장 대비로는 상당히 좀 선방하는 모습이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제약 바이오는 이런 학회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예전에는 학회에 참석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주가가 모멘텀을 탔는데요. 뭐 최근에는 뭐 학회를 통해서 뭔가 좀 의미 있는 뭔가 임상 결과를 좀 발표하는 기업들이 좀 차별적인 모멘텀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일정도 많은데요. 앞에서 말씀했지만 올 하반기에는 우리나라의 뭐 대표적인 그 바이오 기업들의 또 상당히 좀 뭐 괜찮은 성과들이 좀 많이 좀 예상되니까요. 이런 일정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지난번에 소개드렸지만 제약 바이오 기업의 주요 파이프라인 이벤트가 있고요. 특히 여기가 올 하반기인데 올 하반기에 주요 그 바이오 업체들의 많은 그 임상 관련된 이런 좀 이벤트들이 많이 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뭐 대형 그 제약 바이오 업체들의 이런 그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좋은 성과도 많이 기대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그 스케줄이나 이런 그 임상 관련된 이런 뭐 이벤트 일정도 잘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에도 나오고요. 이렇게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다음 장 보겠습니다. 투자 전략을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약 바이오 업종 내에는 상당히 좀 많은 그 종목들이 있고요. 이런 종목을 모두 뭐 접근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특히 뭐 제약 바이오는 뭔가 좀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좀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나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특히 그 임상도 뭐 좀 의미 없는 임상도 많은데 좀 유의미한 임상 데이터. 그러니까 그동안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좀 성과를 냈고요. 앞으로도 좀 기대감이 클 만한 그런 종목으로 우리가 좀 집중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19 기간 동안 글로벌 빅파마는 현금이 상당히 좀 풍부해졌고요. 이런 현금요로 해서 상당히 좀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앞으로 기술도 많이 좀 이전시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뭐 이중항체나 ADC, 제형 변경 같은 이런 플랫폼 기술을 보인 업체들은 이런 그 글로벌 빅파마 쪽에 기술 수출도 많이 좀 기대되니까요. 그 점도 여러분들 한번 참조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뭐 외국인 기관에 매조 수급이 꾸준하게 좀 들어온지 이 점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유효해 보입니다. 이따가 제가 탑픽 종목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제가 소개를 탑픽 종목도 이런 투자 전략과 거의 뭐 일치하는 그런 종목이니까요. 이따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어떻게 질문이 꽤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있으신 분 없어요? 저도 좋게 보고 있는 섹터여가지고 조금만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떤 걸요? 조금 더 질문을. 질문을 네. 별로 물어볼 게 없는 것 같은데. 아니, 홍유 매니저 먼저. 예, 일단은 뭐 제약 바이오가 진짜 근데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맞아요. 실적이 다 다릅니다, 진짜. 예, 실적이 너무 극명하게 갈리는데, 근데 뭐 지금 이제 시장이 워낙에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또 이제 실적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실적 다음으로 중요하게 어떤 걸 매수 판단 근거로 봐야 되는지. 예. 네, 뭐 제가 볼 때는 제약 바이오 업종 내에 많은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 모두 뭐 실적을 봐야 되는 일부 종목도 있는데 일단 신약을 개발하는 그 뭔가 좀 임상의 단계를 밟아가는 종목들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들은 아무래도 그 신약 하나 내는데 한 10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고요. 근데 그 기간 동안 많은 비용을 투자하기 때문에 실적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뭐 유의미한 임상, 특히 뭔가 좀 기술적인 장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나 뭐 희귀성 난치 질환이나 뭐 그런 쪽에는 상당히 좀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기술 수출과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땐 플랫폼 업체들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플랫폼 업체들은 다양한 적응증에 적용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비독점적 권리로서 기술 수출하기 때문에 기술 수출이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플랫폼 업체나 뭐 이런 좀 임상에 좀 뭔가 좀 진전이 기대되는 종목 쪽에 집중한 전략이 좀 유효하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를 딱 물어봐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기술 수출, 파이프라인, 뭐 R&D 등등등. 근데 리포트를 읽어 보면은 뭐 그것도 그분 애널리스트 분의 개인적인 의견이겠지만 실적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동의하세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신약이 시장에 좀 출시가 되고 아니면 예. 일반 의약품을 많이 좀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실적이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막연히 그냥 이제 신약 하나만 보고 지금 매진하는 그런 업체들 상당히 많고요. 예. 뭐 그런 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당장은 뭐 R&D 비용이 워낙 많이 나가기 때문에 뭐 실적으로 안 나오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신약에 만일에 좀 성공해가지고 미래에 넣을 만한 이런 가치에 포인트를 두고 그만큼 더 주가가 움직이니까요. 뭐 그런 점을 한번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면 최근에 이제 코로나 재확산 유행 오늘 19,000명이었죠. 그것 때문에 모멘텀을 받아서 또 움직이는 기업들, 더 많이 변동성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코로나가 예상보다 또 잠잠해지고 나면 갑자기 또 빠지기도 하잖아요. 밸류를 산정할 때 그게 노이즈가 될 수도 있고 또 프리미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때는 코로나 묻은 기업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런 거 빼고 그냥 퓨어하게 얘네가 하고 있는 그 액션들의 프리미엄을 주는 게 맞습니까? 네, 그 제약 바이오 업종 내에 보면 코로나 백신이나 뭐 치료제 관련된 파이프라인을 가진 업체들도 있는데요. 근데 제가 뭐 사견으로는 이미 먼저 선점한 그 업체들 상당히 많습니다. 글로벌 빅파마들 중에는 우리가 백신 업체로 뭐 유명 업체들이 이미 시장에 뭐 먼저 이제 들어서 있고요. 예. 신규로 좀 진입하기가 아직은 좀 안정성 측면에서도 검증되지가 않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예. 뭐 그런 점검할 때 코로나 관련된 뭔가 좀 임상 관련된 종목들은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 없습니다. 좋습니다. 없어요? 왜냐면 이 전략 쪽에서 제가 봤던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을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것만 딱 캐치해서 부합하는 종목을 찾으면 지금 굉장히 좀 좋은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럼 별은 무조건 한 7개 이상 나온다고 봐야겠네요. 5개가 한도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기본충실님께서는
제약바이오 섹터 코로나도 서서히 증가 추세, 원숭이 두창도 있고 제약바이오 업체들의 R&D도 증가하고 특히나 6말 7초의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되어 4개 정도 드립니다. 하나 뺀 거는 다음 주 미국 CPI 지수 발표 또 흔들릴 수도 있는 변수로 한 개 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별점 한번 드려보죠. 보여주시죠. 야, 이거 높네요. 평균치로 4개, 4개 반. 제가 4개 반 준 게 유일한 악재입니까? 아, 좀 불안하네요. 아니, 저는 사실 너무 궁금해서 종목을 쓱 봤어요. 예. 아, 그런데 괜찮은 것 같아서 예. 4개 반 드렸는데 예. 막 좋아하진 않으시네요. 이번엔 그 징크스를 깼으면 좋겠습니다. 아, 요걸로 한번 깨주세요. 저도 예, 지금 알겠습니다. 괴로워요. 명반꿀 이래가지고. 어제는 또 이제 머리를 내리고 방송을 했는데, 네. 채팅창에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머리 올려달라고. 그럼 제가 머리 올리면 그 다음날 시장에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이제 올렸는데, 이렇게 기본충실님이 머리 어제 올리니까 오늘 장도 올랐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들어맞으니까 더 이제 징크스의 그 고착화. 괴롭습니다. 네. 어쨌든 내일은 토요일이니까 다행이에요. 네, 머리 올려달라는 요구가 없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저희는 별점 이렇게 드렸고요. 황성수 매니저의 제약바이오 탑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제가 꼽은 탑픽 종목은 네,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차세대 면역 항암제를 좀 개발한 업체고요. 그래서 뭐 올해 뭐 연내에 또 기술 수출건이 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이따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황성수 매니저님의 제약바이오 한번 들어봤고 마지막으로 박철수 매니저님의 엔터. 이것도 궁금해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상존해 있는 엔터입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모멘텀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주순 매니저입니다. 또 엔터테인먼트 또 오랜만에 또 가지고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 뭐 이번 주에 좀 반등도 나왔었지만 엔터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이 굉장히 좋았었고요. 뭐 수급도 상당히 많이 유입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일단 최근 분위기도 굉장히 좋지만 다음 주에도 갈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내용들 한번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최종 종목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화면 보시면요. 자, 오늘 엔터테인먼트 섹터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들을 먼저 쫙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 자, 지금 엔터 4개, 대표적인 4개의 회사의 음반 판매량 추이인데 2013년도부터 2022년도 어떻게 보면 전망치까지 보면요. 엄청나게 최근 4, 5년 사이에 급증하는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2022년도 엔터 4개사의 앨범 판매량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게 무려 10% 정도 안정적으로 증가할 걸로 지금 전망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1분기만 봐도요. 앨범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음반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보시면요. 자, 두 번째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요. 바로 다음 장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엔터 역시 4개사에 100만 장 이상 판매고를 달성했던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역시나 연도별로 계속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해외 현지 레이블과의 파트너십을 계속적으로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고요. 우리나라 엔터 빅4 회사들이요. 그리고 해외 현지 프로모터와도 역시나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체계적으로 지금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예전엔 사실 뭐 일본이 거의 주력이었지만 지금은 북미라든지 유럽 쪽까지 이런 고객사라든지 이런 국가들을 계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밀리언셀러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전에 뭐 싸이라든지 몇 명 없었죠. 과거에는 기존 가수들 중에. 하지만 최근에는 굉장히 많아졌다는 점 기억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보시면요. 자, 세 번째 긍정적인 부분은 바로 판매량 부분입니다. 자, 연간 누적 판매량 1위 아티스트를 보면요. 2015년도, 16년도는 엑소, 그 다음에는 한 4년 동안 BTS가 차지했었고요. 그리고 최근까지 2021년도에는 NCT가 차지를 했습니다. 자, 판매량 1위가 예전에는 계속 꾸준히 유지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엑소라든지 BTS보다 조금 더 후배인 NCT가 이제 누적 판매율 1위를 달성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다변화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위를 했던 이런 BTS든 NCT, 그러니까 누적 판매량이 연간 가장 높았던 기업의 전체 매출 비중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K-팝 아티스트들이 전부 다 실적이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몇몇 그냥 아티스트만 독과점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매출이 다 올라오기 때문에 그 아티스트가 가져가는 매출 비중이 좀 더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K 아티스트가 전반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도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네 번째 긍정적인 부분을 보시면요. 자,
지금 여성 아이돌 데뷔 음반 판매량을 비교한 건데 2021년도부터 데뷔했던 뭐 에스파나 엠믹스나 르세라핌 같은 이런 아티스트들이 엄청나게 인기를 많이 끌고 실제 앨범 판매량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블랙핑크나 트와이스, 레드벨벳과 비교했을 때도 전혀 밀리지가 않는 정도라는 거죠. 자, 그만큼 지금 신인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가수들에 대한 그래서 의존도가 많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기존 가수들의 매출이 안 나오냐? 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존 가수들이 성장하면서 신인 가수들까지도 성장세를 더해주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K-팝 아티스트들이 벌어들이고 있는 매출이 공격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섯 번째 또 긍정적인 요인이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이런 데를 주력으로 예전에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북미나 유럽 시장에도 엄청나게 많이 진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미라든지 유럽 국가에서 성장세가요 2017년도, 18년도 이후에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프가 급격하게 기울기가 높아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그만큼 북미와 유럽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게 바로 우리 K-팝 아티스트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북미와 유럽 시장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음반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긍격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건요 그만큼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가장 세계에서 큰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부분도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한번 보시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음반 수출액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수출 국가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수출액도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비아시아권에서도 굉장히 예전에 잘 안 늘어났었거든요. 비아시아권은.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비아시아권에서도 매출이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 수출액이 실제로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숫자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냥 인기만 있는 게 아니라 매출이 나오는 그런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수출액이라든지 이런 수치가 보이는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다음 한번 보시면요. 자, 그래서 실제로 빌보드 10에 등록했던 아티스트가 최근에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너무 많아서 보이지도 않을 정도예요. 뭐 방탄도 있지만요, 뭐 트와이스, 뭐 리사,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가수들이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겠죠. 네, 다음 한번 보시면요. 자, 그래서 역시나 오리콘 차트, 일본에서도 굉장히 상위권에 링크되어 있는 우리나라 가수들의 앨범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 한번 보실게요. 자, 그래서 실제로 주가를 보면 어땠느냐? 과거엔 좀 약간 박스권에 갇혀있던 모습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한 2017년도에 저점을 찍고 반등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아쉬웠던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2020년도에 가장 저점을 또 찍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결국은 빠르게 반등을 했죠. 2021년도에. 그리고 최근까지도 반등을 해주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상승률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매출도 늘어나고 있고 아티스트들의 인기도 올라가고 있지만 주가도 그만큼 올라가면서 시총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차트만 보도 알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네, 다음 한번 보시면요. 자, 근데 업종 우려감이 좀 있어요. 모든 업종이 그렇지만 인플레이션 때문에 굉장히 우려감이 많은데 보시면 지금 엔터테인먼트는 판가 전가가 굉장히 용이한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앨범 판매량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티켓, 콘서트 티켓 같은 가격도 올릴 수가 있는 그런 부분에서 좀 용이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가격 상승에 따른 수요 감소 가능성을 보면요. 음반과 콘서트 티켓 가격이 올라갔는데 그러면 수요가 좀 줄을 수도 있잖아요. 너무 부담되니까요. 고객 입장에서 그리고 팬들 입장에서. 하지만 코어 팬층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매출이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만큼 지금 가격 상승에 따른 수요 감소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나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판관비가 늘어납니다. 뭐 인건비도 늘어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급 수수료 같은 것도 늘어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약간 런닝 개런티 느낌의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매출과 연관되어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 부분에 따른 리스크는 굉장히 작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한번 보실게요. 자, 그럼 실제로 최근에 가장 우리 대표적인 뭐 하이브, 뭐 JYP, YG 엔터테인먼트, SM을 보면요. 주가가 최근 들어서 역시나 저점을 만들고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역시나 눌림 나오고 어느 정도 추세가 바뀌는 모습들을 눈으로 확인이 된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상승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고점 대비 아직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 구간입니다. 네, 다음 한번 보시면요. 실제 그래서 PER도 굉장히 낮아졌어요. 최근 1월 달부터 시작해서 낙폭이 좀 거셌죠. 그러면서 이제 PER도 굉장히 낮아진 상황이다. 그래서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한번 보시면요. 네, 마지막 그래서 어떤 기업들을 봐야 되느냐?
자, 일단은 하반기 때 아티스트들의 어떤 앨범 판매라든지 또는 공연 같은 것들이 많이 예정되어 있는 기업들이면 당연히 매출이 더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위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일정들을 꼭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역시나 이익 성장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인기가 많아진다고 해서 매출이 바로 반영되는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획사별로 일단 이익 성장률을 꼭 확인하셔야 되겠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지금 엔터주 중에 다 같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어떤 종목은 잘 가고 조금 어떤 종목은 바닥에서 좀 기고 있는 종목들도 있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개별 리스크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BTS도 사실 군입대 문제 때문에 급락이 나왔던 적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개별 리스크가 있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을 꼭 체크해야 되는 게 엔터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요. 이제 종목 얘기인데 일단은 PT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은은 님께서 역시 우리나라는 음주 가무에 탁월한 민족. K 아티스트 화이팅, 엔터주 화이팅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유소년 육성 시스템 있잖아요. 코인 노래방. 여기서부터 이제 쫙 올라갑니다. 자, 어떻게 질문을 좀 해주실까요? 예, 그 화장품과 뭐 같은 질문인데요. 네. 뭐 코로나19 다시 재확산되는 분위기고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네. 재검토하면은 오프라인 콘서트 횟수가 좀 예상보다 줄어들지 않을까요? 일단 최근에 근데 물론 그 중소형 업체들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대형 업체들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업계의 상황들을 보니까. 이게 그래서 전파력은 높아도 네. 그 치명률이 또 낮으니까. 네, 그래서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더라고요. 질문 또 있을까요? 예, 저도 이제 엔터 저는 좀 양심적으로 못 가져오는 그런 섹터인데 왜요? 되게 좋게는 봐요. 왜냐면 좀 많이 했으니까. 아. 예, 뭐 하이브, 뭐 JYP 다 사랑하는데 일단 뭐 지금 엔터 같은 경우는 뭐 북미도 지금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콘서트 네. 모객 수도 계속해서 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제 지금 뭐 다양한 지금 산업 지표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데서 영향이 좀 어느 정도 받을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부분이요? 이렇게 매크로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매크로에 여러 가지 뭐 지금 현재 경제적인 매크로 말씀하시는 네, 거죠? 앞으로 이제 지금 예정되어 있는 산업 지금 이제 다양한 지표들 지금 네.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좀 영향을 받을지. 예. 제가 최근에 이제 주목하는 섹터들을 보면 지금 사실 매크로가 가장 지금 문제잖아요. 근데 매크로에 좀 약간 자유로운 업체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인플레이션에 그래서 아까 악재 요인들이 사실 이 회사에게는 사실 그렇게 큰 충격을 주지 않고 있거든요. 저기는 팬덤 비즈니스라서 네, 맞아요. 올라도 뭐 별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자유로운 섹터에서 일단 가져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인플레이션에 자유롭고 오히려 매출이 늘고 있는 회사. 아니 그리고 저기는 네. 사실 부르는 게 값이지 뭐 정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거 생각하면 그 K-팝 ETF 뉴욕에 상장하는 거 그거 뭐 7월에 상장한다고 네, 얘기만 얘기 몇 달째 나오고 지금 뭐 되고 있는 건 맞아요? 저도 그거는 일단 네. 듣긴 해서 뉴스를 봤는데 상장에 대해서는 정확히 뉴스를 잘 모르겠어요. 찾아봐도 안 나와요. 아시는 분 있으면 혹시 채팅창 올려주시거나 두 분이서 말씀을 해주시면 K-pop 좋을 것 아티스트 ETF라면 그냥 저희 우리나라 그냥 대기업들 4개 사면 되지 않을까요? 그게 거기서 ETF죠 뭐. 이거 제가 앞전에 했었거든요. 네. 하이브 할 때. 하이브 할 때. 하이브 할 때인데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이것도 지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수급은 유입되는 섹터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호재들도 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엔터 저희가 어떻게 별점을 줬는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또 별 몇 별 개예요, 많이 저거? 빠졌네요, 근데 생각보다. 10개? 네. 4개 반, 4개. 이거 그러면 우리 다 여기서 공감대 형성되면 다음 주 엔터는 무조건 가요. 종목도 안 들어보고 10개요? 근데 대형 학제가 하나 터져가지고 지금 4개 반 주셨잖아요. 아, 저요? 네. 제가 대형 학제. 초대형 학제가 하나 터졌는데 이거 쉽지 않은데. 않네요. 네. 이겨낼 수 있어요, 쉽지 두 분? 않습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그 섹터, 제약바이오, 엔터 요거 이겨내셔야 됩니다. 저도 한번 징크스 깨봅시다, 이걸로 이제 종목으로. 어쨌든 셋 다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는 거. 네네. 뭐 반개 뺀 건 굳이 얘기 안 할게요. 예.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또 일정이 있는 부분에서 이해를 하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철수 매니저의 엔터 타픽 힌트 한번 들어보죠. 네, 이게 약간 그 체크 포인트랑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가장 하반기에 그 회사, 그 A란 기업이 있다고 하면 기획사에서 주력 아티스트가 많이 나오는 기업들 그리고 콘서트라든지 이런 라인업들이 계속 쌓이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종목을 딱 가지고 나왔습니다. 불핑 컴백하는 거 뭐 이런 거겠죠? 네. 안 봐서. 팬 아니신데 블랙핑크요? 네. 와, 이거 서운하네. 저 로제랑 같은 동네 살았었잖아요. 대단한 일하고 계십니다. 와, 이거 뉴질랜드, 저 호주. 예. 네. 오, 비행기 타고 3시간. 예. 와, 바로 옆 동네예요.
자, 알겠습니다. 자, 박철수 매니저의 엔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세 분의 PT 3인 3색으로 어떤 부분에서 올라갈 것 같은지 정말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제 종목을 한번 들어봐야겠죠? 힌트를 들어봤으니까. 자, 가장 먼저 PT를 해 주셨던 우리 송률 매니저님의 종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송률 매니저님은 화장품에서 투자 포인트가 다 달랐습니다. 어떤 종목을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뭐 화장품 과대납폭 섹터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근데 무엇보다도 중국 의존도가 비교적 적은 기업을 선정해 하셔야 됩니다. 아까 이제 채팅창에서 몇 개 봤는데 이제 종목은 이제 VTGMP고요. VTGMP 같은 경우는 약간 지금 일본에서 지금 이제 이 회사의 브랜드, 자회사 브랜드 지금 이제 시카라인이 계속해서 지금 연이어 지금 이제 판매량이 늘고 실적에도 굉장히 개선 큰 보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제 VTGMP는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차트적으로만 보면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제 하락을 면치 못했지만 실적에는 문제가 없다. 오히려 실적은 지금 고성장 중인 그런 회사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메틱뿐만이 아니라요. 라미네이팅 기계, 필름, 그리고 바이오 이런 쪽으로도 지금 이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일단 라미네이팅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국내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제 독점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캐시카우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고 일단은 지금 이제 VTGMP 같은 경우는 또 엔터 쪽에도 지금 많이 지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회사, 엔터 회사와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그런 기업인데 지금 VTGMP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지금 실적이 굉장히 잘 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국 의존도가 작은 회사는 한번 우리가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우리가 화장품 섹터는 좀 단기적으로는 가벼운 종목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대응을 좀 잡아드리면요. 오늘 종가가 5,270원인데 5,180원 매수가 밴드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짧게 5,600원, 손절가는 5,010원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VTGMP 가격 전략 나가고 있는데 박철수 매니저님 요거 굉장히 좋아하시는 또 종목이죠? 뭐 실적만 보면은 네. 압도적인 회사입니다. 압도적인 회사입니다. 아, 성장률이 어마어마하죠. 아까 별점 몇 개 주셨죠? 네? 아까 별점. 저 아까 3개 반인가? 근데 종목을 아까 못 봤기 때문에. 종목을 못 봐서 네, 지금 못 종목 봤기 때문에. 보고 별 1개 반 추가? 5개 줘야죠. 5개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VTGMP 가격 전략까지 송유 매니저의 다음 주 9월 줄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황성수 매니저님 예. 종목 어떤 예. 걸까요? 예, 제가 꼽은 그 제약 바이오의 탑픽 종목은 ABL 바이오입니다. ABL 바이오. 네, ABL 바이오는 이중 항체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면역 항암제와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를 개발한 업체고요. 그래서 이중 항체의 그 한쪽은 암세포의 항원에 붙게 되고 그리고 다른 한쪽은 이 T세포를 활성화시켜서 T세포로 하여금 암세포를 공격하게 하는 그런 그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지난해 그 6월에 알츠하이머병 치료제인 아두카누마비 미국 FDA의 품목 허가를 받으면서 이런 중추신경계 쪽의 그 약품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뭐 이런 시장 흐름 속에서 지난 그 1월에 그 ABL 바이오의 그 ABL301이라는 파이프라인이 그 파킨슨병 치료제로서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 바이오 사업에서 최대 계약금인 900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래서 기술 이전을 통해서 뭐 세계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최근에 글로벌 빅파머로부터 이중항체 기술력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뭐 다른 플랫폼과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기술 이전이 기대되는 종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ABL 바이오의 핵심인 그 항암제 이중항체 기술력을 검증할 수 있는 뭐 다수의 주요 임상들이 계속 좀 이어질 전망인데요. 그래서 차세대 면역 항암제와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의 개발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고 특히 뭐 담도암 치료제인 그 ABL 그 001이 임상 그 1상 이후에 상당히 좀 순항 중에 있고요. 올 3분기에 글로벌 임상 그리고 4분기에는 남수암 임상 2상이 또 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이중항체 시장은 2017년에 1억 8천만 달러에서 2030년에 보니까 이제 90억 달러로 연평균 34%나 고성장하는 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 빅파마들이 항암 분야에서 이중항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면역 항암 분야의 3가지 그 플랫폼에서 다양한 이중항체를 개발한 업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들이 이점으로 부각되면서 기술 수출이 계속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근에 외국인 간의 동반 매수세가 꾸준하게 좀 유입 중인데요. 그래서 매수 가격으로는 24,900원에서 25,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27,400원, 손절가는 22,900원을 제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4개 반을 드린 종목을 보고 드린 ABL 바이오 가격 전략 나가고 있고요. 명반골의 징크스를 깨줄 수 있을지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박철수 매니저님의 종목 엔터에서 저랑 친한 로제 소속사 인지 아니면 다른 기업인지. 다른 기업입니다. 자, JYP 엔터테인먼트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JYP. 네. 역시나 지금까지도 상반기 때 잘해왔지만 하반기 때도 굉장히 기대감이 높은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아티스트 활동이 본격화됐다는 부분인데 사실 2분기부터 굉장히 활성화된 게 JYP입니다. 일단은 2분기 때 이제 트와이스가 일본 콘서트라든지 투어를 계속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 싱글 앨범 발매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 콘서트 투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 중심의 어떤 월드 투어라든지 앨범 판매가 2분기부터 본격 성장을 했기 때문에 본격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역시나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3분기. 지금 3분기를 지나고 있죠. 3분기 앨범 발매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자, 트와이스도 있고요. 있지, 스트레이키즈, 니쥬, 2PM, 엑스오디너리, 그다음에 엠믹스와 같은 주요 아티스트들의 앨범 발매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앨범 판매량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 그 이외에 또 이제 콘서트라든지 이런 부가적인 또 수익도 한번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다음 주 일정이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나온 건데 있지가 다음 주에 앨범 발매가 있습니다. 역시나 가장 또 팬층이 강한 또 아티스트죠. 그래서 이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상태고 서울 2회 공연을 시작으로 해서 미주 투어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앨범 판매량뿐만 아니라 콘서트 수익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인데 다음 주에 이 주요 아티스트가 앨범을 발매한다. 이 부분을 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역시나 항상 제가 빼놓지 않는 실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평가 매력과요. 지금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을 보면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약 한 전년 대비 한 58%, 영업이익은 한 92%, 그 다음에 순이익 같은 경우는 역시나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46%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작년 대비해서 그만큼 본격적으로 아티스트를 활동하면서 실적이 엄청나게 늘 것이라고 지금 업계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만큼 오르지 않더라도 엄청난 성장을 보일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거의 기정사실인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가질 만한 상황. 거기다가 지금 실적 시즌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감은 높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봤을 때 12개월 포워드 PR을 보면 한 24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 이미 27배가 넘었던 회사였어요. 그런데 지금 매출이 그 전보다 훨씬 더 잘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 주가의 어떤 PR, 밸류에이션은 훨씬 더 낮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저평가 매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또 JYP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지금 보시면은 일단 최근에 이제 쌍바닥, 이중바닥을 만들고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수가는 먼저 52,300원에서 53,4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어떻게 보면 6월달 고점 부근입니다. 그래서 1차로 59,000원 정도, 그리고 2차까지는 한 65,000원도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잘 뚫고 올라가면. 그 다음에 손절가는 지금 주가 하단 부분에 보시면 역시나 이평선이 수렴하고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잡아드렸는데 손절가는 51,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3인 3색의 종목이었습니다. VTGMP 그리고 JYP, ABL 바이오. 여러분이 저희와 함께한 이 1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다음 주에 구해줄 수 있을지 이 세 종목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분의 개인 코너가 진행이 되는데요. 대박 일정 그리고 마인드맵 등등 한 이슈 잡고 또 이야기해보는 시간까지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넘어가 봐야 될 텐데요. 송유 매니저 이번 주 핫 종목 어떤 종목들일까요? 임민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스치면 상한가 시즌2 스페셜 이번 주 핫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번 주에 어떤 종목들이 국내 증시를 뜨겁게 달궜을까요? 첫 번째 종목,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입니다. 코로나19에도 분기마다 고공행진을 이어온 삼성전자의 실적 상승세가 올해 2분기에 한풀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각 사업의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무엇보다 스마트폰, 가전 등 완성품의 판매 부진이 성장세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주력인 반도체 수요는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2분기 실적의 버팀목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반기에 삼성전자의 전망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셀트리온 볼게요.
셀트리온의 올해 연결 기준 매출액이 2조 2천억 원으로 창사 이래 처음으로 매출 2조 클럽에 들어선다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그룹주 또한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셀트리온 제약의 대표 제품인 고덱스가 급여 재평가 탈락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셀트리온 제약은 이의 신청을 제출할 예정인데요.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매니저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인기에 닷새째 급등을 보여준 A스토리 보겠습니다. 동사의 주가는 지난달 16,050원까지 내리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는데요. 우영우의 힘을 받아 완벽한 V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 보여줬네요. 다음은 MPC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그룹이 폐배터리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동사가 오늘장에서 12.44% 상승 마감하면서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MPC는 지난해 9월 현대글로비스와 함께 전기차 배터리 운송용기 특허를 공동 출원했고요. 오늘장에서 급등을 보여준 MPC 앞으로의 전망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S-오일 보겠습니다. 동사는 올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S-오일뿐만 아니라 정유사들이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역대급 실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체 경쟁력을 키워서 실적을 개선한 게 아니라 고유가와 정제 마진 강세 등 외부 요인 덕을 봤기 때문에 웃지 못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경기 침체에 따른 유가 하락 우려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유주 전반적인 업황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률 매니저 그리고 강성호 아나운서와 함께 이번 주 핫 종목들 핫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는 스치면 상한가 스페셜 매니저들의 이 개인기들을 함께